안녕하세요. 마이크로비트로 만나는 소프트웨어 세상. 저는 최상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마이크로비트로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 세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비트의 특징과 구성 요소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비트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비트는 사용해 보셨나요? 자,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 마이크로비트는요, 영국의 BBC에서 컴퓨터 교육용으로 설계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로 세로가 뭐 5cm, 4cm로 아주 작은 초소형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작지만 여기에는요, 정말 다양한 센서와 여러 가지 다양한 입출력 장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코딩, 텍스트 코딩 전부 다 가능하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블록 코딩으로 아주 손쉽게 할 수도 있고 텍스트 코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확장 보드 같은 걸로 연결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센서 같은 것들도 뭐 여기에 없는 것들도 막 붙여서 다양하게 확장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도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는 지금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 자, 그리고 원래는 첫 번째 버전이 있었고요. 뭐 최근에 두 번째 버전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조금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스피커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전에서는 스피커가 없어서 우리가 확장핀을 통해서 이렇게 부저 같은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소리를 내야 됐다면, 두 번째 버전에서는 스피커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원래 첫 번째 것도 쉬웠지만 두 번째는 더 손쉽게 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은요, 첫 번째 버전과 두 번째 버전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거는요, 제가 두 번째 버전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준비를 했고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첫 번째랑 두 번째 다 있는 거고, 두 번째 버전에만 추가적으로 있는 기능은 따로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A 보이시죠? A, B 버튼이 있습니다. 자, 입력 장치는 이렇게 두 가지가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따로따로 A 딱 누르거나 B를 눌러가지고 쓰거나 아니면 동시에 눌러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A, B, A 플러스 B 동시에 누르는 방법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LED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세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몇 개죠? 25개. 25개의 LED가 줄을 맞춰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간단한 아이콘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지금 하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자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자는 영어, 대문자, 소문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딱 코딩을 하면 여기서 영어가 쭉쭉 나옵니다. 영어가. 그 다음에 숫자도 화면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여기 LED 센서에는요, LED 센서가 아니라 LED 스크린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빛 센서가 있습니다.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밝기를 0부터 255까지 얘가 인식을 해서 주변이 밝다, 어둡다를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핀이 있습니다. 0, 1, 2 핀이 있죠. 그래서 범용, 목적, 일반, 입출력, 그래서 GPIO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핀들을 사용해서 여기에 없는 다양한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들을 연결시켜서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다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은 뭐 같이 보통 쓰긴 하는데, 그래서 얘는 3번은 뭐 범용, 목적, 일반, 입출력 핀이고 4번은 전원을 넣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5번은
GND니까 그라운드겠죠. 마이너스 접지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다양하게 쓰기도 합니다. 뭐 2핀짜리냐, 뭐 3핀짜리냐, 4핀짜리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이는데 어쨌든 연결해가지고 다양한 확장 부품들을 쓸 수가 있다는 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텐시오미터라던가, 그죠? 가변 저항기라던가 여러 가지 초음파 같은 것들이 여기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붙여서 쓰다 보면 좀 더 다채롭게, 다양하게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은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첫 번째 버전은 없는 겁니다. 오로지 두 번째 버전에만 있는 건데 여기 딱 보시면 첫 번째 버전에서는 그냥 그림이었어요. 이게 마크였어요. 로고. 근데 두 번째 버전에서는요, 얘를 누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터치 센서처럼 작동이 가능한 입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버튼도 입력 장치였지만 여기 보면 터치, 로고를 터치해가지고 입력 장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마이크 모양의 LED가 있죠. 붉은색으로. 자, 얘는 두 번째 버전에서는 마이크가 또 추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소리를 감지하는 거죠. 소리를 감지하는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소리가 감지되었을 때 이 앞면에서는 마이크 모양이 불이 딱 켜집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버전에서만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뒷면을 볼게요. 자, 뒷면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보면 뒷면 보면 앞면 볼 때는 좀 그래도 귀엽고 깜찍하고 뭔가 흥미롭고 그랬는데 두 번째 뒷면을 보니까 뭐지 이거? 되게 뭔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찬찬히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는요, 첫 번째 버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두 번째 버전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자, 얘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노트북에 블루투스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마이크로비트랑 노트북이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블루투스로. 그럼 이제 나중에 뭘 할 수가 있어요. 스크래치나 이런 데 연동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기능이라고 해서 얘네들끼리 또 마이크로비트랑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재밌고 다양한 것들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 같은 거죠. 저기 산에다가 마이크로비트를 이제 연결했어요. 그죠? 얘는 이제 컴퓨터 없이도 쓸 수 있죠. 독립적으로. 딱 건전지 넣어가지고 딱 썼어요. 뭘 썼냐? 불이 나는 걸 감시하러 놨어요. 자, 여기도 보면 이따가 배울 거지만 온도 센서라는 게 있거든요. 뜨거워요. 그럼 얘가 저기 멀리 떨어진 몇십 미터 떨어진 이 마이크로비트에다가 야, 불 났어. 알려주는 거죠. 또 걔도 몇십 미터 떨어진 마이크로비트에다 알려주죠. 이런 식으로 알리다 보면 사무실에 있는, 그죠? 뭔가 저 멀리 있는 마이크로비트 있는 데까지 우리가 서로 연결해가지고 뭔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통신도 가능하다는 거죠. 되게 재밌죠? 나중에 배울 겁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CPU, 프로세서입니다. 자, 그래서 명령어를 읽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온도 센서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변 온도를 측정해 주기도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CPU 안에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좀 내려가다 보면 자, 뭐가 있죠? 자, 자기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할 수가 있는 바로 자기 센서. 좀 우리는 흔히 나침반이라고 하죠. 그런 센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나침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되게 저도 써봤는데 꽤 정확해요. 자, 그렇습니다. 작지만 되게 많이 들어있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또 같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속도 센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축 방향, X, Y, Z 방향의 힘을 측정하고 중력 방향도 우리가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뒤집거나 왼쪽으로 흔들거나 오른쪽으로 흔들거나 앞으로 흔들거나 흔들거나 다양한 이런 것들을 이제 힘을 얘가 측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명령을 코딩을 우리가 동작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갖고 다니면 만보기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사위 같은 것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주사위 우리가 흔들잖아요. 얘도 제가 흔들면 주사위가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금색 핀이 있죠. 이건 아까 앞면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다른 전기 전자 부품들을 연결시켜서 마이크로비트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첫 번째 버전이랑 두 번째 버전이랑.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USB 소켓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코딩한 다음에 여기다 연결을 시키면 컴퓨터가 없어도 얘 혼자서도 동작을 할 수 있게 업로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마이크로비트당 한 개의 파일을 업로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딩할 때 업로드도 하지만 전원을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따로 넣지 않아도 전원의 역할도 뭐 같이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처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때는 USB로 연결을 시켜놓고 뭐 전기도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도 업로드 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7번은 뭐냐면요. 노란색 LED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그램이 업로드 될 때는 깜빡거리고 전기가 공급되고 있을 때는 이게 켜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버전에서는 이게 컴퓨터가 데이터랑 송수신 될 때 반짝반짝거리고요. 전기가 공급되어 있을 때는 다른 데서 이제 불빛이 나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뭐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8번, 첫 번째 버전에서는 8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 버전에서는 15번이라고 하는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누르면 마이크로비트를 재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업데이트,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이 리셋 버튼을 길게 눌러가지고 쓰기도 하는데요. 자, 버전 2에서는 좀 특이한 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요. 절전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좀 더 아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절전 모드에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버전에서는 그런 기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9번 써있죠. 얘는 이제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업로드했어요. USB 소켓에 연결해서. 그 다음에 굳이 컴퓨터, 노트북 갖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얘가 컴퓨터인데, 그렇죠? 얘다가 이제 전원만 공급해주면 되는데 그때 AAA라던가 자 이제 AAA라던가 AA 소켓을 연결해가지고 제가 지금 반대로 말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연결해가지고 전원을 공급해주면 이미 업로드된 코딩된 것들을 프로그램을 얘가 실행을 하면서 언제든지 전기만 공급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USB로 연결 안 해도 돼요. 되게 좋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은 USB 인터페이스 칩이라고 하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업로드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11번이 이제 없는 거죠. 첫 번째 버전은 없는 건데 아주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돼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연결하지 않아도 정말 거기 코딩하는 사이트에서 메이크 코드에서 간단한 블럭만 가져오면 여기서 다양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이 12번은 마이크인데 아까 우리 앞에서도 마이크 아이콘이 있었죠. 그것처럼 소리가 인식했을 때 뭐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인식했을 때 마이크 LED에 소리가 납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불이 켜지면서. 앞에서는 마이크 빨간색 마이크 모양이 나타나고 뒤에서는 LED 불이 켜지는 방법으로 지금 소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소리가 인식되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13번은요. 자, 이제 두 번째 버전에만 있는 건데 아까는 첫 번째 버전에서는 7번에서 노란색 LED가 전원 연결될 때는 켜졌다가 데이터 송수신 될 때는 깜빡깜빡 거렸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약간 분리해 놨어요. 13번이 전원이 켜졌을 때 빨간색 LED가 들어오고 14번은 데이터 송수신 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두 개로 나누면 더 좋겠죠. 그죠? 헷갈리지 않고. 그죠? 자, 어떠세요? 굉장히 복잡했죠. 복잡했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설명을 뭐 다 해드렸지만 뭐 다 우리가 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몰라도 우리가 쓰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USB 어디다 꽂고 뭐 버튼 어디 있고 이런 정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한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보시고 이제 차차 이제 동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다 보면 이게 그거였지라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이크로비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려면 첫 번째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micro:bit.org라고 주소창에 쳐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털 사이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마이크로비트라고 딱 치시면 짠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micro:bit.org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ake 코드 에디터를 실행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 들어가시면요, 뭐 시작하기, 프로젝트, 뭐 수업,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이렇게 한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상관없어요. 뭐 그래서 네 번째 그 상단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네 번째 탭을 보시면 프로그래밍 시작하기가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이런 페이지가 나와가지고 make code editor라고 나오면 걔를 누르셔가지고 짠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마이크로비트, 마이크로비트. 자, 긴장이 됐나 봐요. 오타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마이크로비트에서 첫 번째 나옵니다. 어떤 데서는 사이트마다 좀 다른데 첫 번째 나올 수도 있고 그 아래쪽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돼요. micro:bit.org. 짠 들어가면 시작하기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기능별 설명 이런 것도 이제 시작하기라는데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고, 뭐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할 거니까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make code 에디터를 누릅니다. 짠 들어갔죠. 자,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까요? 자, 따라해보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보기. 따라해보기는 뭐냐면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 뭐 약간 좀 두려워. 그러신 분들은 따라하기를 통해서 이제 튜토리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했을 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기 누르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첫 번째 있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잘 몰라서 우리가 따라하는 건데 처음부터 막 끝에 거 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자, 플래싱 하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뭐 깜빡깜빡거리는 뭔가 하트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자, 눌러볼게요. 누르면 동영상으로도 뭔가 수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블록, 파이썬, 자바스크립트처럼 다양하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블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이시나요? 시뮬레이터가 나와요. 마이크로비트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메이크 코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저도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이거 새로운 거 막 주면 막 관심이 가잖아요. 학습자들이. 그래서 처음에 안 줘요. 안 주고 이것부터 다 간단하게 알려주려고 그냥 시뮬레이터 있으니까 그냥 이것부터 보여주고 시작하는 편이고요. 우리가 만들 게 바로 이겁니다. 반짝반짝반짝 LED 스크린에 하트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튜토리얼이 나오는데 영어로 나오긴 하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기본이 있죠. 그리고 시작하면 실행, 무한반복 실행이 있는데 여기다가 forever, 그러니까 무한반복에다가 show LED, 그러니까 LED 출력을 넣고 잘 모르면 이거 전구 모양 누르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구나. 자, 하트를 만들면 되겠네요. 하트를 만들 수 있나요? 저는 이런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걸 보여줬는데 저는 다 채우겠습니다. 제 마음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를게요. 여기 나왔죠. 시뮬레이터에 하트 잘 만들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깜빡이는 하트를 만들 거예요. 깜빡깜빡. 깜빡이 뭐죠? 켜졌다 껐다 켜졌다 껐다.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나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하냐? 그냥 넣으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죠? 아무것도 켜지지 않는 걸 비워두고 넣으래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깜빡 깜빡 깜빡.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래서 튜토리얼이 필요한 겁니다. 자, 끝입니다. 어떠세요? 자, 크게 볼까요? 이거 크게 볼 수 있는 건데. 우와, 깜빡 깜빡 깜빡. 시뮬레이터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쵸? 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거 금방 만들었죠? 이게 남아있네요. 내 프로젝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게 배울 수 있고 이제 좀 해보신 분들 경험이 있거나 나는 코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또 가져오기 내가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가져오기 눌러가지고 파일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누가 공유한 프로젝트를 주소로서 유안의 주소로 가져올 수도 있고 뭐 GitHub에 있는 것들을 복제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가져오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새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쭉. 자, 처음이니까 처음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름 쓰셔도 되고요. 처음. 자, 생성을 딱 눌러볼게요. 짠. 자, 보셨나요? 자, 보시면 간단합니다. 제가 화면 구성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PPT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자, 따라해보기 방금 했었죠. 자, 블록.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해보아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었고 또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져오기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배웠죠. 자, 그래서 뭔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자, 화면 구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있어서 굳이 마이크로비트가 없어도 코딩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록 모음이 있어요. 블록 모음. 이게 뭐냐면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자, 아시겠죠? 세 번째는 코딩 창이에요. 얘를 그냥 오른쪽에서 딱 가지고 끌어서 오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LED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가지고 오세요. 와서 착, 아 소리 좋네요. 다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했어요. 회색으로. 이거는 뭔가 오류가 났어요. 당신이 한 코딩이 뭔가 이상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써있죠. 비활성화됐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사이에 또 자기가 잘못 눌러서 또 색칠도 했어요. 그렇죠? 자, 울고 있어요. 자, 이렇게 딱 그죠? 시뮬레이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단 메뉴가 있고요. 상단 메뉴에는 보면 공유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기능 설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단 메뉴는요 뭐가 있냐면 뭐 제목을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확대를 하고 축소를 시킬 수 있는 것들, 블록을, 그다음에 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는요 진짜 중요해요. 이제 만들었잖아요. 시뮬레이터에서 봤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마이크로비트에다 우리가 이걸 옮기고 싶어요. 그때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안정적이고 어느 컴퓨터에서도 좀 우리가 뭐 오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먼저 마이크로비트랑 컴퓨터를 USB로 연결합니다. 자, 이 연결하는 목적은 뭐죠? 첫 번째, 마이크로비트에다가 전원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짠. 버전 1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불이 노란색 들어왔지만 얘는 이제 둘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들어왔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컴퓨터나 노트북에 이렇게 마이크로비트라는 게 이제 그 새로운 자, 디스크가 만들어집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 PC에서 그쵸? 새로운 자, 이렇게 디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쵸? 자, 그 다음에 블록 코딩을 해요. 아까 우리가 플래시 만든 것처럼 뭐 하트 만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해요. 그 다음에 그 하단 메뉴에 보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었죠. 얘를 누르세요. 짜 누르면 이제 컴퓨터마다 좀 다른데 그냥 자동으로 다운로드 그 폴더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파일이. 어떤 분들은 어떤 컴퓨터는요 바탕화면이나 어디다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일반적으로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제목이랑 같이 해서 HEX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또는 오른쪽 마우스 복사한 다음에 어디다가 아까 그 드라이브 그죠? 거기 디스크에다가 새로운 드라이브에다가 집어넣어요. 그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쭉 복사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 한 마이크로비트당 하나의 파일만 복사가 된다. 그럼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거는 없어집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어렵지 않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거 좀 그래도 모양이 좀 안 이뻐요. 그죠?
아까 우리 반짝이는 하트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먼저 확인해요. 오, 잘 된다. 잘 되죠? 자, 다운로드. 제 컴퓨터는 자동으로 저장돼요. 물어보지 않아요. 친절한 건가요? 불친절한 건가요? X 누를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폴더를 열어가지고 다운로드에 있네요. 처음으로. 그럼 얘를 복사, 오른쪽 마우스 복사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그냥 컨트롤, 이게 지금 윈도우 11이라서 좀 달라요. 그죠? 말로 안 나오고 아이콘 나오는데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마이크로비트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짜잔, 이렇게 마이크로비트에 하트가 잘 들어가요. 제 마음이 보이시나요? 탁탁탁탁탁. 어떠세요?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걸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뭘 하면 될까요? 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